한 남학생이 공원을 가로질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코피까지 뚝뚝 흘리고 입고 있는 패딩은 온통 흙투성인데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른 남학생들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뒤바뀐 패딩의 진실입니다. 자, 2018년 인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요.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에겐 가슴 아픈 기억이죠.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저희가 들춰내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2018년 11월 13일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인천에는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의 난간에 체구가 작은 남학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손에 힘이 풀려서 떨어지고 말았고요. 이 아파트 경비원이 먼저 발견했는데 결국은 이제 119에 신고도 했지만 숨졌습니다. 불과 14살인 중학생이었고요. 그 중학생과 함께 다른 옥상에 또 다른 중학생 4명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중학생들은 그냥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을 했고 이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그날 옥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현장에는 중학생 4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추락했는데도 단 한 명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이 먼저 피해 중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요. 나머지 2명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이유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피해 중학생이 친구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 집단 폭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 학생을 불러내서 공원 곳곳을 끌고 다니면서 1차로 폭행을 했고요. 오후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서 또다시 2차 폭행을 벌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하의를 강제로 탈의를 시켜서 극심한 수치심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형사님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원에서 벌어진 1차 폭행 당시 이를 목격했던 여학생들에 따르면 그 피해 중학생이 그 피를 물처럼 흘릴 정도로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당시 피해 학생의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 말만 무려 30번 이상 한 것 같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 간절한 외침 앞에서도 내가 먼저 뺨을 먼저 때릴 거다라면서 누가 피해자를 때릴지 두고 다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여학생들이 가해자를 붙잡고 피해 학생을 도망치게 했지만 가해자들이 곧바로 그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패등을 심지어는 불에 태웠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불에 태웠다는 패딩, 피해자의 패딩. 근데 며칠 뒤에 뜻밖의 장소에서 그게 다시 등장합니다. 네, 가해 학생들이 법원에 나왔어요. 네, 법원에 나왔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도 당시에 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썼는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자인 내 아들의 패딩을 입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사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거든요.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고 이혼한 후에 이 피해 학생을 홀로 키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불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도 불에 태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가해 학생이 입고 있냐? 이거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착각인가? 뭐 우연히 같은 제품인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패딩이 바꿔치기 됐던 겁니다. 즉, 이 가해 학생에 따르면은 이틀 전에 이 2개의 패딩을 이미 바꿨던 거예요. 즉, 가해 학생이 입고 있던 흰색 패딩이 5만 원짜리인데 이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거는 33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서 내 거 사실 일본에서 사온 거야 이러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로 바꿨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후에 이 일이 터지고 결국은 패딩을 불에 태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싼 거 태우고 비싼 걸 계속 입고 있던 겁니다. 이거를 법원에까지 입고 나왔고 이걸 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글을 쓴 거죠. 결국 네티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검찰도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가해자 중학생 녀석들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얘네들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가해자들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이 가해자를 면회했던 한 지인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 보이고 그냥 아주 편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치소 생활이 어떤지 물으니까 가해자는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밤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도 먹고 그냥 편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으라고 좀 충고를 하니까 가해자가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고 하고요. 이 모습을 본 지인은 가해자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학생 앞에서 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수치심을 주려고요. 자, 여학생은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 피해 아이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30번 이상은 빌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가해 중학생 이 자식들은 야, 나도 쟤 때릴래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먼저 때리겠다고 그걸 가지고 또 다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희죽희죽 웃고 편히 자, 양 변호사님, 얘네들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생이니까 자신들도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예 이럴 거면 소년법 없애달라는 청원까지 올랐고 국민들이 무려 3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극심한 폭행에 공포 모멸감을 올렸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려고 난간으로 피하다가 결국 추락해서 사망한 거다. 그러니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이 상해치사를 적용을 한 겁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법 중에서 그래도 무겁게 처벌한다고 처벌한 게 주범이 장기 7년에 단기 4년. 그러니까 소년법은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7년, 짧게는 4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고, 나머지 공범들 같은 경우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 6년에서 3년, 장기는 6년, 단기는 3년 또는 뭐 3년에서 1년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졌는데요. 이것도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주범인 가해자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서 장기 6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형이 유지되긴 했습니다. 자, 7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범 가해자 장기 7년. 이 얘기는 뭡니까? 얘네들 이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시 재판부는 반성할 기회를 준 뒤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데, 자, 이 형사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뭐 강도, 절도, 뭐 속폭행 이런 사건을 많이 소년원에 보냈는데요. 사회 출소 후에 전혀 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2의 3의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소년범들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드라마 대사죠.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죄의 무게까지 가벼운 건 아니다.